안녕하세요. 유난히 돋보여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돋보이는 상품은요,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제가 명품 책을 쓸 때마다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가 많아서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오래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랄까 그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넘은 브랜드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 하나 활명수 동화약품의 활명수를 찾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년 넘은 패션 브랜드 이런 건 없어요. 왜부터 우리가 해외 명품 그러면 외국 브랜드들 루이비통이라든가 에르메스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이 다 100년 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전쟁도 치르고 또 어려웠던 시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패션이라든가 이런 제품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또 그런 좀 실리적인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100년 넘은 브랜드 뭐 기업 하면 두산 기업이 100년이 넘었어요. 1896년도에 회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조흥은행이 1897년도에, 그리고 또 1897년도에 이 동화양품, 이 활명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897년도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127년 전이에요. 엄청나죠? 이렇게 127년이라는 역사가 말이 그렇지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제품이라는 게 되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생겨난 배경이 재밌어요. 조선시대의 그 임금님이 있던 시절에 궁중에 사는 사람들, 왕을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드셨던 궁중 비방 이었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뭐 이렇게 평민들은 우리가 삼첩반상 이렇게 좀 소박하게 먹었지만 드라마 보면 임금님 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실제로 이렇게 가짓수가 많았던 거지 임금님만 많이 드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1890년대에 그 영국의 여성 여행가가 있어요.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여성이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한양에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대요. 근데 이사벨라 비숍이 그 당시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은 정말 밥을 많이 먹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웃으세요? 밥 많이 드시죠, 감독님? 저도 많이 먹어요. 저도 밥을 진짜 많이 먹는데 요즘이야 이렇게 밥그릇에다 밥을 가득 채우지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제사밥처럼 그렇죠. 밥 이렇게 가득 주는 게 인심이고 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이 먹었다고 전해져 오냐 하면 이게 밥 공기 하나를 홉이라고 한 홉, 두 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홉이 약 180ml 정도의 양이래요. 그러니까 우유 한 팩 정도 조금 안 되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양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은 한 사람당 7홉까지 먹었대요. 7그릇. 양으로 따지면 1000ml가 넘어요. 1리터. 근데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은 게 옛날에는 사실 먹을 게 많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부모님께 얘기를 들어보면 보릿고개 시절도 있었었고 먹을 게 없어서 농사 짓고 일은 노동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뭐 반찬은 다양하지 않고 밥이었으니까. 근데 그 밥심으로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밥을 많이 드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고 또 일하고 빨리 먹어야 되는 급체, 그리고 뭐 소화불량 이런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급체하거나 뭐 복통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좀 아프면 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심한 경우는 그게 뭐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도 많이 먹어서 소화 장애가 일어났던 그 시절에 그 임금님이 사는 궁중 안에는 한약 성분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든 궁중 비방책이 있었대요. 근데 1897년도에 그때 이 나라의 고종 황제의 선정관이라고 하는 민병호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선정관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정도의 직위래요. 근데 그 민병호라는 사람이 궁중에서 임금님이 소화불량이거나 배탈이 났을 때 드셨던 생약으로 만든 비방책을 일반
백성들도 널리 마셔서 탈났을 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병호라는 분이 자기 친구가 제중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에요. 서양식 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광해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제중원에 있던 지인에게 서양 비법을 얻었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공중 생약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거에다가 서양 의학의 비법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포도주가 들어간 걸 보면 서양의 생약 성분과 또 우리 한방의 생약 성분을 같이 잘 조화롭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활명수입니다. 활명수가 이 한자로 보면 말 그대로 활자에다가 목숨 명자에다가 물. 그러니까 이 활명수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활명수가 그 1897년도에 딱 이 민병호라는 그 선전관이 이걸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배탈 났을 때, 소화불량일 때, 탈 났을 때, 급시했을 때 이제 먹으라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활명수가 나왔을 때는 원액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큰 병에 원액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물과 희석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희석시킨 다음에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1910년도에 그 활명수 한 병이 40전이었대요. 40전이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 40전이 얼마냐면 요즘으로 치면 2, 3만 원 정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도 이게 불티나게 팔린 이유는 내 생명을 살려주는 물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활명수는 이게 너무 유행을 하고 판매가 잘 되니까 유사품이 나왔대요. 그 당시에도. 왜냐면은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만병통치약처럼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사긴 어려우니까 유사품도 가격 좀 싸게 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뭐 소생수 이런 것처럼. 진짜로. 그래서 유사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부채표를 넣은 거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활명수가 그 당시에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었대.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냥 소화 안 될 때, 탈났을 때 마시는 건데, 이걸 마시면 마치 죽었던 사람이 깨어날 정도로 너무 과신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런 게 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채표 있잖아요. 뚜껑에도 부채표가 있어요. 있고 앞에도 부채표가 있는데, 이 부채표가 나오게 된 게 1910년대에 유사품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 하면은 60여 종이 나왔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다 이 유사품을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제약에서 나온 가스명수가 있었어요. 65년도에 가스명수가 나왔는데, 가스명수는 이 부채표가 아니라 왕관표예요. 삼성제약,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전자, 그 삼성 아닙니다. 삼성제약공업주식회라고 해서 약을 만드는,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기에서 가스명수라고 해서 왕관표를 넣고요. 그걸로 왕관표를 확인하십시오라고 먼저 썼었어요. 사실은 활명수보다 가격은 더 좋았겠죠? 그런데 마시니까 여기에는 가스가 안 들어있는데, 이건 그냥 11가지의 생약 성분만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가스 명수는 가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먹자마자 트름이 확 나오고 확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밀렸어요, 가스 명수한테. 그래서 이 활명수가 그 당시에는 가스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스 명수를 먹고 뭔가 속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을 받았던 거에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가스 활명수예요. 그래서 이 부채표 활명수가, 거기는 왕관표였거든요. 여기에 부채를 넣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은 삼성제약의 가스명수는 왕관표를 확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동화약품의 부채표 활명수는 부채표를 확인하시라고 서로 막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시 활명수가 이 70년 오랫동안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다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활명수가 나온 건 1897년도인데 이 가스 활명수가 나온 거는 아마 1966년도부터 나왔어요. 실제로 가스 활명수는 아마 이제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액상소화제 하면은 가스 활명수를 기억할 정도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화약품의 이 활명수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나라에서 판단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유산으로 등재된 상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소화제, 소화 안 됐을 때 먹는 그런 약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유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려웠던 일제 치하 시절에는 독립운동자금의 어떤 그런 근간을 만들어준 독립운동가의 어떤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알려질 정도로 되게 의미 있는 상품이라는 게 저희는 그냥 단순히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라는 광고 문구로 알고 있지만 되게 127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래오래 좀 기억을 하고 오랫동안 또 유지하고 오랫동안 또 가지고 가야 될 진짜 우리 문화유산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명품이라는 게 뭐 가격이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고요. 또 무조건 오래됐다고 명품이 아니고 오래된 역사도 있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누구나가 좋아하고 누구나가 인정하고 누구나가 또 쓸 수 있고 쓰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고 그런 제품이라면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996년도에 이 활명수가 우리나라 그 기네스 협회 4개 부문에서 기네스 올라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화제입니다. 최고의 제약회사. 그러니까 최고라는 게 그 탑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 가장 오래된 제조회사, 그리고 이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이 상표, 활명수, 최초의 브랜드. 되게 의미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소화제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물론 요즘에는 뭐 페스탈이라든가 배아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이 드링크제에 있어서는 특히 안에 들어간 성분이 화학적인 성분보다는 11가지의 생약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는 안에 음식물이 분해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하지만 위장장애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음식을 분해해 주는 게 아니라 위장의 운동을 자극시켜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소화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걸린 이런 위장장애는 오히려 이렇게 전문가의 어떤 처방을 받아서 그런 소화제와 같이 드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그냥 웬만한 소화제로서는 다 드셔도 괜찮은 그런 활명수입니다. 갑자기 나 이거 판매하는 정말 약장수 같은 갑자기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그쵸 광고 아닌데 저 예전에 이걸 먹고 최근에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무슨 맛인지 저도 아니 진짜 궁금해 맛 좀 볼게. 소화가 안 되진 않는데 아 기억난다 어릴 때 진짜 많이 마셨어. 그쵸 요것도 요건 너무 맛있는데요? 냄새가요? 냄새 너무 맛있어요. 가스활명수는 한 번쯤 드셔보셨던 기억이 있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 활명수는 어렸을 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성인이 돼서는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다. 이랑 비교해 볼까요? 이건 좀 강하다. 이거는 이제 탄산 그 엘멘톨이 들어있어서 환 박하향이 강해요. 이건 나는데 얘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약 막 드시면 안 돼요. 되게 부드러워요. 살짝 과일향 같기도 하고요. 가격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이거 사 먹고 싶어. 훨씬 맛있어요. 활명수는 처음 제가 마셔봤는데 훨씬 부드럽고 훨씬 약간 향긋해요. 저는 이거는 사서 마시고 싶네요. 오늘 우리나라 127년 된 브랜드 그 옛날에도 특허를 받은 최초의 특허 상품 또 특허 상표, 특허를 받은 브랜드 심지어 만주에서도 이 활명수가 최초로 해외에서 특허를 받은 또 최초의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역사가 있는 브랜드들은 오랫동안 뭔가 좀 계속해서 막 100년, 200년 또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우리 것이니까 좀 더 물론 또 좋은 소화제도 많지만 또 10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는 거는 또 그만큼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번 기회에 우리 브랜드를 찾으면서 활명수, 가스활명수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소화불량일 때, 뭐 배 아플 때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외국 나가서 외국 약품을 사오는 것도 좋겠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의 100년 넘은 전통 있는 소화제래 하면서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서서 이걸 사가지고 가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시게 되는 또 이렇게 소화불량일 때 찾게 되는 동화약품의 설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 약품입니다, 여러분. 약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드실 때는 약사에게 상의하고 복용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충분히 지키셔야 돼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냥 자신있게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